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걸출한 터는 거의 전문가. 이렇게 찍으시는 거 상당히 반갑습니다. 초상권이 없어요. 오늘 이제 얘기를 해야죠. 앞서 마쳤죠. 대충 이렇게 됩니다. 저 산업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산업 얘기를.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 내수 시장이 이제 이 정도 사이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뭐 현대차가 어마어마하죠. 기아차하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승용차도 이 정도 팔리고 승용 점유율 이렇게 되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전체 1년 동안 생산되는 자동차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동차 한 대를 사지만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은 422만 대를 만들어서 그중에 153만 대를 국내에다 팔고요. 나머지를 다 수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기간 산업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까 상상이 가능하겠죠. 이제 그렇게 머리에 인식을 하고 최근에 이제 이 형님께서 FTA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 얘기는 서로의 시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얘기는 미국 사람들이 벌어서 미국 돈을 주고 사는 자동차는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미국에다가 지금 저 269만 중에 한 100만 대 정도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논리는 뭐냐면 FTA 체결된 다음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가 한국에 들어온 증가량이 300%가 이상 늘었다. 그러니 미국이 더 이익이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요. 수출 증가율과 그냥 교류 대수만 가지고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물어봅니다. 여론조사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 GM은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솔직하게. 지원 따위는 필요 없다. 그건 경영의 실패고 회사의 문제인 거지. 하지 마. 솔직하게 들어보세요. 자, 또 지원해야 된다.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지원해야 된다라고 손 드셨죠? 그럼 왜 지원해야 되는지 한번 자기 의견을. 저는 다른 방송에서 들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노동자 를 위해서라도 소프트 랜딩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완충 작용, 우리 현가 장치라고 해서 좀 쿠션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그게 향후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부드럽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상태에서 그냥 막상 그냥 무자르.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손 드셨던 분 중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손 드신 분 한번. 그 뒤에 한번 자기 의견을 좀 주시죠. 예. 예. 내려오세요. 솔직하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좀 착륙해서 좀 탈출의 기회를, 출구 전략을 펼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산업, 제조업 노조가 상당히 강력하고 좀 강성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4차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 좀 산업적인 변화를 꾀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원이 좀 없어도 한번은 산업에 큰 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의견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제 최근에 소식은 오늘자로 7가지의 회생 방안을 GM 본사가 올드머니를 다 해결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었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간 싸움을 하는 거예요. GM이 한 번 더 쓸 수 있는 카드는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차원 공장을 버린다는 카드를 쓸 수 있어요. 반면에 그 카드를 쓰면 자기들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이익이 걸려 있어서 그 이익의 일부분을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익의 개념이 여기서 상충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업이 수익을 늘리는 게 이익인가,
아니면 손해를 줄이는 것도 이익인가? 어떤 게 이익일까요? 둘 다 이익이죠. 그래서 그 경중을 따져보게 될 겁니다. 차원 공장을 버리는 게 손해를 줄이는 게 더 이익인가? 아니면 이걸 가져가서 여기서 수익을 내는 게 더 이익이 될 것인가를 쉽게 말하면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두고 저울질을 한 다음에 미래의 가치가 별로 현재의 가치보다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손해를 줄이는 게 더 이익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면 시간 끌기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또 우왕좌왕 그때 가서 대책을 막 내놓는다고 하겠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자동차 소비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나는 어떤 차를 살까를 고민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서 만든 차일까도 같이 보는 시각이 생겨요.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하면서 역으로 묻는 질문 중에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현대자동차 미국 엘라바마 공장에서 생산하는 소나타는 한국 차입니까? 미국 차입니까? 미국 차입니까? 그러면 한국 GM 군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크루즈는 한국 차입니까? 미국 차입니까? 그렇죠. 속지주의. 네, 속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생산하느냐, 그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소비자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국적의 브랜드를 따지는 경향이 강해요. 생산의 브랜드, 생산이 어디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가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느냐를 머릿속에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중국에서 만약에 BMW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구매하는 그 자동차의 브랜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율 배반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측면은 뭐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변화에 빨리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아침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제네바 모터쇼에서 직접 이제 그 변화상을 이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뭐냐면 아까 뭐 우리 박상원 이사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에 대해서 부분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정했습니다. 자, 운전자 책임도 아니고 제조사 책임도 아니다. 누구 책임이야? 그건 모르겠고 일단 사고 나면 보상부터 해주자라고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을 해서 법안이 발의가 돼 있고 독일은 운전자 책임으로 갑니다. 미국은 제조사 책임으로 가요. 나라별로 이렇게 막 다르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 산업에 대해서 생산을 어디서 하느냐는 앞으로 엄청나게 계속 또 이슈가 될 거예요. 자동차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 거예요. 이거 설령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도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 안 늘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 것들이 없어지면 앞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자동차만큼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박상원 이사가 말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빨라서 폭스바겐 그 회장도 만나고 왔습니다. 앞서 그 잘린 마틴 빈터콘 말고 그 새로 하신 분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래요. 2025년 정도 본다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2025년까지 전기차가 많이 팔리려면 그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투자해야 되니까. 지금 전기차 팔아 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돈 어디서 벌까요? 열심히 내연기관 팔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열심히 내연기관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내연기관차를 더 만들어야 돼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엔진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미래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미래에 투자하는 게 언제 돈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지금 현재 상당히 위기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자동차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자동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차는 저의 생계수단이지 저의 목적이 아닙니다.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자동차를 많이 더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 한국차를 미워하지 마시고 여기 수입차 윤대성 부회장도 계시는데 25만 대 팔았으면 많이 팔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25만 대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다가 3만 대 더 하셔야죠. 르노 QM3, 임팔라 이런 거 더하면 28만 대 정도 되니까 어쨌든 뭐 국산차를 열심히 사시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에서 전 세계 5대 강국에서 점차 밀려가고 있다는 것. 이제 그것이 참 우울하고 그게 앞으로 이제 일자리도 많이 변화시킬 거고 또 많이 줄일 거고 빨리 변화하지 못하면 우리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변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